안녕하세요. 이 영상은 AI 기술로 제작되었습니다. 여러분, 지금 당장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 5명을 떠올려 보세요. 직장 동료도 좋고, 오래된 친구도 좋고, 퇴근 후 자주 보는 사람이면 됩니다. 떠올리셨나요? 그 사람들 연봉을 전부 더해서 5로 나눠보세요. 지금 여러분, 연봉이랑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. 불편하셨나요? 아마 꽤 비슷할 겁니다.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. 미국의 동기부여 전문가 짐 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. 당신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5명이 평균이다. 처음 들으면 그냥 그럴듯한 격언처럼 들립니다. 근데 이게 뇌과학으로 실제로 증명된 사실이라면요? 여러분이 의지로 산다고 믿는 그 삶이 사실은 주변 사람들한테 조용히 설계당하고 있다면요? 오늘 그 불편한 진실 뇌과학으로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. 5년 전 동창모임에 나갔습니다. 다들 비슷비슷합니다. 비슷한 직장, 비슷한 연봉, 비슷한 고민. 근데 딱 한 명이 달랐습니다. 그 사람 5년 전엔 별로 특별하지 않았습니다. 성적이 특출나지도 않았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. 근데 지금은 뭔가 다릅니다. 말투가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도움에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. 그 사람한테 뭐가 달라졌냐고 물으면 10중 8구 이런 말이 나옵니다.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. 이게 단순한 인맥관리 얘기가 아닙니다. 뇌 얘기입니다. 1992년 이탈리아 파르마 대학교 신경과학자 자코모 리촐라티 연구팀이 원숭이 뇌를 연구하다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. 원숭이가 직접 땅콩을 집어들 때 특정 신경세포가 활성화됐습니다. 여기까지는 당연합니다. 근데 신기한 건 그 원숭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연구자가 땅콩 집는 걸 바라보기만 했는데도 똑같은 신경세포가 똑같이 활성화된 겁니다. 직접 안 해도 보기만 해도 뇌가 따라합니다. 이게 바로 미러 뉴런입니다. 거울처럼 반응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. 인간은 원숭이보다 이 시스템이 훨씬 정교하게 발달했습니다. 하품이 전염되는 거 경험해 보셨죠? 옆 사람이 하품하는 걸 보는 순간 나도 하품이 납니다. 내가 하품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. 뇌가 먼저 반응한 겁니다. 미러 뉴런이 작동한 거입니다. 근데 미러 뉴런이 복사하는 게 하품에서 끝나면 다행입니다. 표정이 복사됩니다. 말투가 복사됩니다. 사고방식이 복사됩니다. 돈을 대하는 태도가 복사됩니다.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 복사가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난다는 겁니다. 오래된 부부를 보면 표정이 닮아 있습니다. 걸음걸이가 닮아 있습니다. 처음부터 닮았던 게 아닙니다. 수십 년 동안 서로의 표정을, 서로의 반응을, 서로의 감정을 수천 번, 수만 번 복사해온 결과입니다. 그게 뇌에 새겨진 겁니다. 박 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43세 중소기업 대리입니다. 그의 팀 점심 메뉴는 항상 비슷합니다. 밥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잠깐 담배 피우러 나갑니다.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대화. 요즘 경기 진짜 답없다. 우리 월급으로 뭘 할 수 있겠어? 그거 다 거품이야. 곧 꺼질 거야. 저 사람들은 원래 있는 집안이라서 되는 거지. 박 씨는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. 나는 저렇게 생각 안 해. 나는 다르니까. 근데 6개월이 지났습니다. 어느 날 아내가 뭔가를 해보자는 말을 꺼냈을 때 박 씨 입에서 먼저 나온 말. 그거 다 거품이야. 박 씨 본인도 몰랐습니다. 언제부터 이런 말이 나오게 됐는지. 미러 뉴런이 조용히 팀 동료들의 뇌를 박 씨 뇌에 복사했기 때문입니다. 여기서 뇌과학 개념 하나가 더 붙습니다. 신경 가소성입니다. 뇌는 자주 쓰는 회로는 굵어지고 안 쓰는 회로는 가늘어집니다. 운동선수가 특정 근육을 매일 쓰면 그 근육이 강해지는 것처럼 뇌도 자주 쓰는 신호일수록 그 회로가 강화됩니다. 박 씨는 6개월 동안 요즘 경기 답없다는 신호를 매일 점심마다 뇌에 입력했습니다. 그 회로가 붉어졌습니다. 반대로 기회를 감지하고 가능성을 계산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회로는 그 6개월 동안 거의 쓰이지 않았습니다. 가늘어졌습니다. 이제 박 씨의 뇌는 기회가 눈앞에 와도 먼저 거품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.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. 회로가 그렇게 설계된 겁니다. 지금 여러분이 가장 자주 만나는 5명. 그 사람들은 돈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? 돈은 버는 게 너무 힘들어. 우리 같은 사람이 뭘 해봐야 소용없어. 요즘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데. 이런 말을 매일 듣고 있다면 여러분,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신호를 복사하고 있습니다. 조용히, 천천히, 아무도 모르게.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그게 여러분의 뇌의 기본값이 됩니다. 도전을 위험으로 인식하는데, 현실에 안주하는 걸 지혜라고 부르는데, 기회가 와도 먼저 거품이라고 말하는데, 여러분이 이렇게 된 게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. 잘못된 신호 옆에 너무 오래 앉아 있었던 겁니다. 박 씨와 같은 회사에 정 씨가 있습니다. 나이도 비슷하고 연봉도 비슷하고 직급도 비슷합니다. 출발선이 같았습니다.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. 박 씨는 여전히 매일 점심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대화를 합니다. 요즘 경기 진짜 답없다. 정 씨는 점심을 먹고 나서 혼자 자리로 돌아옵니다. 그리고 15분 동안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읽습니다. 거창한 게 아닙니다. 직장인들이 소소한 경험을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. 이번 달에
28만 원 생겼습니다. 작지만 뭔가 되네요. 3번 실패했는데 방법 바꿔서 다시 해봤습니다. 저도 처음엔 안 될 것 같았는데 일단 시작하니까 달라지더라고요. 정 씨가 이 커뮤니티를 처음 발견한 건 2년 전입니다. 딱히 대단한 결심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. 그냥 점심시간이 심심해서 들어가 봤습니다. 그게 전부입니다. 근데 2년이 지난 지금 박 씨와 정 씨의 통장이 다릅니다. 왜일까요? LG경영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보다 훨씬 강한 전염성을 가집니다. 조직 안에서 부정적인 신호가 퍼지면 성과 저하와 함께 구성원 전체의 사고방식이 그 방향으로 수렴하기 시작합니다. 박 씨가 매일 점심에 듣는 말들, 요즘 경기다 법다. 우리 월급으로 뭘 할 수 있겠어? 이 신호들이 박 씨 뇌 안에서 매일 같은 회로를 켜고 있습니다. 그 회로가 켜질 때마다 뇌는 그게 진실이라고 한 번 더 확인합니다. 반면 정 씨는 매일 점심마다 다른 신호를 넣고 있습니다. 작지만 뭔가 되네요. 방법 바꾸면 또 됩니다. 일단 시작하니까 달라지더라고요. 이 신호들이 정씨 뇌 안에서 다른 회로를 켜고 있습니다. 뇌는 가장 자주 들어오는 신호를 기본값으로 인식합니다. 박 씨의 기본값은 이겁니다. 그게 돼? 정 씨의 기본값은 이겁니다. 일단 해보면 어떻게 되지? 같은 기회가 왔을 때 두 뇌는 전혀 다른 곳을 봅니다. 박 씨는 리스크를 먼저 봅니다. 정 씨는 가능성을 먼저 봅니다. 이게 타고난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. 매일 어떤 신호가 들어오느냐의 차이입니다. 1년이 지났습니다. 정 씨가 커뮤니티에서 배운 걸 하나 시도했습니다. 처음엔 실패했습니다. 근데 커뮤니티에 비슷한 실패를 한 사람이 방법을 바꿔서 다시 됐다는 글을 올렸습니다. 정 씨는 그걸 보고 다시 시도했습니다. 세 번째, 한 달에 30만 원이 생겼습니다. 같은 시간 박 씨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. 요즘 경기 진짜 답없다.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 정 씨가 오래된 친구들을 끄는 게 아닙니다. 신호 하나를 추가했을 뿐입니다. 뇌는 들어오는 신호 전체의 평균으로 기준점을 잡습니다. 지금 주변 신호가 10개이고 그중 8개가 부정적이라면 긍정적인 신호 3개를 더 넣어서 비율을 바꾸는 겁니다. 관계를 끊는 게 아닙니다. 신호의 비율을 바꾸는 겁니다. 그것만으로도 뇌의 기본값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. 2년이 지났습니다. 박 씨가 어느 날 정 씨한테 물었습니다. 너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던데? 어떻게 된 거야? 정 씨가 대답했습니다. 나도 몰라. 그냥 점심에 보는 거 하나 바꿨는데. 박 씨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 그게 뭔 차이가 있겠어? 그리고 자리로 돌아가서 팀장 최 씨와 커피를 마셨습니다. 요즘 경기 진짜 별로야. 그러게요.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자주 들어오는 신호를 복사하고 있습니다. 박 씨가 그 대화를 하는 순간에도 정 씨가 커뮤니티 글을 읽는 순간에도 조용히, 천천히,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쌓입니다. 하루하루 10년이 지나면 그게 두 사람의 통장 잔고가 됩니다. 자,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럼 오래된 친구들을 다 끊어야 하나? 아닙니다. 그게 아닙니다.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신호를 바꾸는 겁니다.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작습니다. 처방 첫 번째, 잠들기 전 30분을 바꾸세요. 뇌는 잠들기 전 30분 동안 그날 들어온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전환합니다. 이 시간에 어떤 신호가 들어오느냐가 다음날 뇌의 기본값에 가장 강하게 영향을 줍니다. 지금 자기 전에 주로 뭘 보고 계세요? 분노 유발 뉴스, 남의 사생활, 가십, 나를 비교하게 만드는 SNS, 이것들도 자극입니다. 근데 이 자극들이 뇌에 남기는 기본값은 하나입니다. 세상은 위험하고 나는 부족하다. 반대로 누군가가 작게 시도하고 조금씩 나아가는 이야기를 보면 뇌에 남는 기본값이 달라집니다. 해볼 수 있을 것 같다. 오늘 밤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. 자기 전 마지막 30분. 여러분이 되고 싶은 삶을 사는 사람의 이야기. 유튜브든 책이든 커뮤니티든 그 신호 하나가 내일 아침 여러분 뇌의 기본값에 조용히 바꾸기 시작합니다. 처방 두 번째, 신호를 하나 추가하세요. 정 씨가 한 것처럼입니다. 커뮤니티 하나, 책 한 권, 유튜브 채널 구독 하나, 나보다 조금 앞서 나간 사람과의 연결. 어느 것도 거창하지 않습니다.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좋은 친구를 살 수 없다면 차라리 적을 사라. 나를 자극하는 환경이 나를 안주하게 만드는 환경보다 낫다는 뜻입니다. 지금 주변 신호 10개 중 8개가 부정적이라면 긍정적인 신호 3개를 추가해서 8대5로 만드세요. 그것만으로도 뇌의 기본값이 달라집니다.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. 신호의 비율을 바꾸는 겁니다. 처방 세 번째, 일주일에 한 번 딱 5분만 이 질문을 하세요. 이번 주 내 뇌에 가장 많이 들어온 신호는 뭐였나? 이 질문 자체가 새로운 신호입니다. 내 뇌가 뭘 복사하고 있는지 스스로 인식하는 순간 뇌는 자동 복사 모드에서 선택 모드로 전환됩니다. 이걸 뇌과학에서는 메타인지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. 이 질문을 매주 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조금씩 더 나은 신호를 선택하기 시작합니다. 매주 5분,
그게 전부입니다. 다시 집론의 말로 돌아오겠습니다. 당신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5명의 평균이다. 이 말은 협박이 아닙니다. 희망입니다. 신호 하나를 추가하고 잠들기 전 30분을 바꾸고 일주일에 한 번 5분짜리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, 뇌는 지금 당장 바뀌기 시작한다는 뜻이니까요. 박 씨와 정 씨, 출발선이 같았습니다. 능력 차이가 아니었습니다. 운 차이가 아니었습니다. 뇌에 들어간 신호가 달랐습니다. 그리고 그 신호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영상 보시고 나서 딱 하나만 해주세요. 지금 자기 전에 가장 자주 보는 콘텐츠 하나만 바꿔보세요. 그리고 댓글에 적어주세요. 나는 오늘부터 이 신호를 추가한다. 그 한 줄이 여러분, 뇌에 들어가는 첫 번째 새로운 신호입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직도 잘못된 신호 속에 계신 분께 살짝 공유해주세요. 말로 하기 어려운 얘기 영상이 대신 전해드릴 겁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돈독한 심리학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